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라하쌤입니다. 오늘 또 각 잡고 찍는 영상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두 번째로 올렸던 영상에서 최대한 조금 말을 자제해서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제가 말을 너무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워낙 이 분야 관련해서는 할 말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 오늘 영상을 그래서 조금 내가 말을 좀 덜 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제가 하필이면 또 서류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와버렸어요. 그렇다 보니 오늘도 영상이 조금 길어질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감히 미리 하면서 양해도 미리 부탁드리고 영상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사실은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준비를 한 이유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 엔클렉스 시험을 대체 왜 어렵게 느낄까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었는데 거기서 제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선생님들께서 엔클렉스라는 시험 자체를 어렵게 느끼시는 이유 중 하나는 이제 복잡하고 그리고 미국 기관들과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서류 절차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또 그러면 또 이제 선생님께서 어려움을 느끼신다라고 하시면 또 이 자칭 서류 천재 프라하쌤이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내용을 좀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영상이 조금 많이 길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래도 사실은 이 서류 절차라는 거는 어찌됐든 이 미국 간호사라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정말 필수적이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끔씩은 누군가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이 승인이 대체 언제 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고 싶고요.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크게 총 3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정리를 해볼 생각인데 첫 번째는 오늘 영상도 제가 이제 많은 대한민국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접수를 하시는 뉴욕주와 맞춰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뉴욕주 간호사 면허 시험이라는 것을 접하신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기관인 CGFNS라는 기관과 뉴욕보드라는 기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이 기관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엔클렉스 시험에 국한해서 대체 이 기관들의 시스템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지금 최근에 이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아직 엔클렉스 시험 접수 이제 서류 접수를 안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조금 럭키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요즘에는 CGFNS라는 미국 기관이 하나가 생략이 된 뉴욕보드 단독 접수라는 개념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뉴욕보드 단독 접수를 이제 처음 접하신 선생님들께서는 그러면 왜 예전에는 CGFNS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제가 만약에 이 단독 접수를 했을 때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요? CGFNS를 안 했을 때 제가 뭔가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용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로 기관을 정리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뉴욕보드 단독 접수를 했을 때 불이익이 있지 않은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으면 그렇다면 이 뉴욕보드 단독 접수로 진행을 했을 때 대체 이 서류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지금까지 정말 최신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을 모조리 정말 블로그 포스팅에 다 기재를 하고 선생님들께서 헷갈리실 만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정리를 해왔었는데 그것들을 제가 모아서 한 번에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이 엔클렉스 분야에서 정말 빠질 수 없는 서류와 관련된 내용 자칭 이 서류 천재 프라하쌤과 함께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제가 이 CGFNS라는 기관과 뉴욕보드라는 기관을 이제 정리를 하고 한번 넘어가 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이 CGFNS와 뉴욕보드에 대한 기관에 대한 조금 이해라든지 아니면 이 절차에 대한 내용들을 선생님들께서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경향들을 제가 좀 많이 캐치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도 블로그 포스팅에 정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영상 밑에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까 혹시나 영상과 함께 참고하고자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블로그 포스팅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CZFNS라는 기관과 뉴욕보드라는 기관을 대체 선생님들께서 왜 헷갈리시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해본다면, 우선적으로 이 기관들을 선생님들께서 처음 접하시는 이유 자체가 이 엔클렉스라는 시험 자체를 접하시면서 보통 CGFNS라는 기관을 처음 들어보시고 뉴욕보드라는 기관을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CGFNS라는 기관 자체가 당연히 엔클렉스만을 위해 존재를 하는 기관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CGFNS라는 기관은요, 엔클렉스 시험, 즉 뉴욕주 간호사 면허로 얘기를 할게요. 이 간호사 면허를 위해서만 존재를 하는 기관이 아니고 이 CGFNS에서 하는 역할들은 정말 많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미국 간호사 면허를 취득을 하시고 실제로 미국을 가실 때 이건 제가 몇 번 언급했었는데 비자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비자를 만드는 과정을 비자 스크린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여기 CGFNS에서 담당을 하는 서비스 중에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 또 예를 들자면 이 미국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뉴질랜드 간호사로서 근무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CGFNS를 통해서 특정 이제 승인 절차를 겪으신 다음에 이제 뉴질랜드 간호사로서 근무를 하러 가시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는 곳이 바로 이 CGFNS예요. 그 여러 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이 CGFNS라는 기관인데 그 중에서 한 서비스가 바로 이 뉴욕주 간호사 면허를 위해 혹은 간호사 면허가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이제 의료 직종들의 이 면허 시험을 위해서 특정 이제 승인 절차를 겪어야 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게 이 CGFNS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이 Credentials Verification Service for New York State라는 이 서비스가 바로 이 저희가 뉴욕주 간호사로서 이제 면허 시험을 보고자 하실 때 이용을 하게 되는 서비스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서비스 자체가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듯 이 서비스는 미국의 외 국가에서 특정 이제 헬스케어 분야에 교육을 받으시고 면허를 가지고 있는 특정 프로페션들이 뉴욕주에 가서 특정 면허를 취득하는 어떤 뭐 시험을 보거나 교육을 받으셔야 할 때 그 면허와 관련된 이제 승인을 보조를 해주는 기관이 CGFNS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CGFNS verifies applicants' foreign academic and professional credentials and delivers a report to the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with an evaluated credentials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강조를 한 부분이 뭐죠? 바로 report라는 부분인데요. 보통 저희가 이 report라는 개념 자체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저는 이제 일반 병동이나 뭐 부서의 간호사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어떠한 것을 보고를 한다라는 거는 보고를 하거나 뭐 리포트를 제출한다라는 거는 보통 상급자에게 이러한 서류들을 제출을 하잖아요. 자, 저희가 물론 이 CGFNS라는 기관과 뉴욕보드가 상하관계에 있다라는 그 말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 엔클렉스 시험을 보기 위해서 뉴욕주에서 엔클렉스 시험을 보기 위해 이용을 하는 이 서비스에 국한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CGFNS로 기본적인 서류들을 보내시고 나면 CGFNS에서는 이제 이 서류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들과 맞는가 본인들만의 이제 그 승인 기준이 있어요. 그 승인 1차를 마치고 나면 그 서류들을 뉴욕보드로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뉴욕보드라는 기관에서 CGFNS로부터 서류를 받으면 뉴욕보드에서는 또 뉴욕보드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정 기준에 맞춰서 이 이제 헬스케어 프로페션을 가진 사람이 뉴욕주에서 특정 면허 시험을 보기에 합당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 다음에 땅땅땅 하고 승인을 내주는 기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CGFNS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뉴욕 보드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경향들도 조금 보이고, 특히나 이 CGFNS에서 이제 이용을 하시는 이 뉴욕주 간호사 면허 관련된 이 서비스는 기한이 6개월이에요. 그래서 물론 선생님들께서 제출하신 서류들이 문제없이 처리가 되면은 서류들이 다 승인이 되고 나면은 뭐 3개월, 뭐 4개월 만에 뉴욕주로 이제 서류가 이제 리포트가 되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선생님들 서류에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CGFN에서는 이 서비스가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서비스가 종료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페이를 이미 하셨고, 그리고 제출했던 서류들은 이제 만약에 서류들 중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상관없이 6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 미비된 서류들과 함께 뉴욕 보드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은 뉴욕 보드에서는 선생님들의 서류를 딱 받았는데 이 서류가 뭔가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선생님들께 추가 서류를 보내달라고 또 뉴욕 보드만의 폼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 CGFNS라는 기관과 뉴욕 보드 기관이 이제 저희가 이제 뉴욕주 간호사로서 NCLEX 시험을 보기 위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뉴욕 보드가 CGFNS보다는 상위에 있는 기관이다. 왜냐하면 CGFNS에서 1차적으로 어떤 그 심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뉴욕 보드로 서류들을 이제 보내주고, 뉴욕 보드에서 최종적으로 땅땅땅 당신은 이제 뉴욕주에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이런 식으로 이 기관들은 물론 상하관계가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 NCLEX라는 분야, 뉴욕주 간호사 면허 시험과 관련해서는 뉴욕 보드가 좀 더 상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첫 번째 기관을 정리를 하고 나서 조금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알겠어요. CGFNS라는 기관 이해했고 뉴욕보드라는 기관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이제 이 뉴욕보드 단독 접수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자 그렇다면 이 CGFNS는 정말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기관이 맞나요? 라는 이제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해주시고, 만약에 제가 이 CGFNS를 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비자 스크린을 할 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주시는데,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무조건 다 아니고요. 그리고 CGFNS는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NCLEX 시험을 보시기 위해서 서류 접수를 하신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 건데, CGFNS라는 기간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2010년부터 저희가 이제 뉴욕보드 단독 접수, 2020년이에요. 죄송해요. 2020년부터 저희가 이제 그 뉴욕보드 단독 접수라는 개념으로 이제 그 서류 접수를 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시작이 됐냐면, 뉴욕보드에서 이제 뉴욕주로 서류를 이제 폼 1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받은 신청자들에게 메일을 보내줬어요. 자, 우리가 당신이 저희 뉴욕보드에 신청을 해준 그 어플리케이션을 받았다. 자, 그러고 나면 저희가 이제 뭐 학교 서류도 필요하고 당신의 면허에 대한 서류도 필요하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옵션 1을 줄게, 옵션 2를 줄게. 여기서 네가 선택을 해서 우리한테 서류를 보내줘.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승인을 내줄게 라고 CGFNS가 말했다고요? 아니에요. 뉴욕보드가 그렇게 메일을 보내줬어요. 자, 그렇다면 옵션 1이 뭐였냐면 CGFNS와 뉴욕보드를 같이 진행을 하는 과거의 그런 방법이었고, 이제 옵션 2가 뭐냐면 뉴욕보드 단독 접수라고 저희가 요즘 말하고 있는 이제 폼 2, 폼 3를 이제 뉴욕주로 보내주는 그런 한 서류 과정인데요. 자, 여러분, CGFNS에서 만약에 이런 우리가 옵션을 줄게, 뭐 우리랑 해도 되고 아니면 뉴욕보드랑 해도 돼 라고 얘기를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아까 전에 이 NCLEX 서류 과정에서는 CGFNS가 우선은 뉴욕보드보다는 조금 하위 기관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자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조금 의심을 해볼 만도 한데, CGFNS가 아니라 뉴욕보드에서 우리가 더 상위 기관인 뉴욕보드에서 자, 우리가 이 CGFNS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고 뉴욕보드 우리랑만 다이렉트로 일 처리를 하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제안을 내준 거라서 이 옵션이라는 뜻,
둘 중에 선택을 해라 라는 옵션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옵션 2를 따라서 뉴욕보드 단독 접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더 상위 기관인 기관에서 자, 우리랑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다른 거 마련을 해줄게 라고 했는데 굳이 여기서 CGFNS를 선택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그래도 만약에 의문이 드신다라고 하면은 질문 남겨주시고, 자, 그리고 CGFNS와 관련된 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CGFNS라는 기관은 엔클렉스 서류 접수를 하는 동안에 안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뉴욕주 면허를 취득을 하시고 이제 비자를 받으시려고 할 때 저희가 CGFNS라는 기관과 비자 스크린이라는 이제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게 된다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 CGFNS를 이 엔클렉스 시험을 볼 때 이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비자 스크리닝을 할 때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왜냐? 제가 말씀드렸듯 CGFNS에서 제공을 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ABC라는 뭐 서비스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이 A라는 서비스, B라는 서비스, C라는 서비스가 전부 다 단독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들인데 여러분들께서 A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중에 C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뭔가 불이익이 있을까요? 완전히 여기서는 각각의 서비스가 독립적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비자 스크리닝 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너무 기관에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내가 이 CGFNS라는 기관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비자 스크리닝 시 뭐 내가 이 CGFNS에서 승인을 거치는 과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면허에 뭔가 이상함을 느끼지는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아니고요. CGFNS에서 제공을 하는 특정 서비스들은 각각의 고유한 서비스들이고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비자 스크리닝을 하실 때도 그 이제 엔클렉스 서류 접수하셨을 때와 작성하시는 그 어플리케이션 폼 한 번 더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자를 만들 때도 학교 서류 다시 제출하셔야 되고 면허 서류 제출하셔야 되고 또 영어 점수도 또 제출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뭐죠? 면허와 관련된 내용도 또 이제 그 제출을 하셔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다시 다 어차피 한 번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더 이상 이제 이 엔클렉스 시험을 위해서는 특히 뉴욕주 간호사 면허 시험을 보시기 위해서는 CGFNS라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제 아예 고려를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이렇게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아직도 그래도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래도 나는 너무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댓글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첫 번째로 CGFNS라는 기관과 이제 뉴욕보드라는 기관이 이 이제 뉴욕주 면허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 특정 서비스에 한해서는 이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 체계는 어떻게 된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뉴욕보드 단독 접수를 했을 때 불이익을 받으시는 거는 전혀 없다라는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뉴욕보드 단독 접수라는 서류 접수를 진행을 했을 때 대체 이 서류 절차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오늘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도표를 한번 쭉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뉴욕보드 단독 접수부터 이제 나중에 뉴욕주 간호사가 되는 과정까지 총 제가 8단계에 나누어서 이렇게 그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 이제 한 부분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뉴욕보드 단독 접수예요. 이제 뉴욕보드 단독 접수라는 말은 이제 뉴욕보드 측으로 총 3가지 서류를 보내셔야 되는데요.
보통 폼 1, 폼 2, 폼 3라고 되어 있고 폼 1은 뉴욕 보드 자체의 이제 어플리케이션 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폼 1 같은 경우는 또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고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프라인으로 이제 많이 서류 처리를 했었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 송금수표 발행받고 약간 이러한 업무들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더 이상 오프라인 접수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온라인 접수로 하게 되면 이점이 뭐냐면 우선은 공증 절차가 생략이 됩니다. 오프라인 접수 이제 그 폼 1을 출력을 해가지고 수기로 작성을 하시거나 혹은 이제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신 다음에 출력을 하셔서 뉴욕 보드로 보내시려면 그 서류를 이제 쓰신 다음에 공증 업체에 가셔가지고 공증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공증 비용도 이제 대략 한 4, 5만 원 정도 들 거예요.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시면 그 공증 절차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금전적으로 세이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면 당연히 이제 온라인 자체로 어플리케이션 폼을 뉴욕보드에 전송을 바로 해버리기 때문에 EMS 비용이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EMS 비용도 한국에서 보통 뉴욕으로 EMS 보내면 거의 한 2만 3천 원에서 한 뭐 6천 원까지 이 정도의 범위의 금액이 지출이 생기시는데 그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폼 1을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온라인 접수로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폼 2, 폼 3 각각 학교, 대학교 서류 그리고 면허 서류를 이제 뉴욕 보드 측으로 이제 보내시게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뉴욕 보드 단독 접수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절차를 거치고 나서 저희가 얼마나 기다려야 대체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도 이거는 제가 정말 경험적으로 그리고 저는 이미 이제 많은 간호사 선생님들의 서류 과정들을 보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통계를 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2022년 4월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단계에서 파악되는 기간은 총 6에서 8개월이에요. 사실 6개월 걸리시는 분들도 요즘 많이 적어졌고 보통 6.5개월에서 한 7개월 요 정도이고 8개월 넘어가시는 분들은 뭐냐면 이제 서류상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특정 서류들을 로스를 하셨거나 이제 뉴욕 보드 판단 기준에서 어떤 것들이 맞지 않았을 때 뉴욕 보드에서 이 서류를 좀 더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하신 분들은 당연히 서류를 또 다시 보내셔야 되는 과정에서 좀 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늦어지고요. 특히 이제 제가 아까 그 뉴욕 보드 접수를 할 때 폼 1, 폼 2, 폼 3를 보낸다고 했는데 폼 1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지만 폼 2, 폼 3는 무조건 EMS로 가야 됩니다. 각 기관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만약에 특정 서류에 이제 블락이 걸리면 보통 EMS 발송되는 기간과 그리고 뉴욕 보드에서 그 서류를 받아서 처리하는 기간까지 따지시면은 보통 또 한두 달 정도는 더 딜레이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두 번째 단계인 뉴욕 보드 승인은 제가 뉴욕 보드 접수를 하고 나서 서류 처리를 바로바로 하셨을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6에서 8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은 이제 헷갈리시는 부분이 뭐냐면 자, 뉴욕 보드 승인을 받으셨어요. 받아서 이 이메일을 받으셨는데 어떡해? 나 뉴욕 보드 승인 받아버렸어. 무슨 3개월? 뭐 6개월 얘기가 있던데 나 그럼 당장 시험 봐야 되나? 나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이런 패닉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 뉴욕 보드 승인 받으시고 나면은 시험은 원하실 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 3개월, 6개월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 뉴욕 보드에서 승인을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직접적으로 보시려면 저희가 시험장을 예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시험장을 제공을 해주는 이제 기관이 피어슨 뷰라는 기관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이 피어슨 뷰라는 기관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ATT라는 것을 이제 결제를 하시고 그거를 받으셨을 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제한 기간이 생기시는 거예요. 즉 여기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것도 제가 이제 포스팅을 했던 적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뉴욕보드 승인을 받으셨다고 해서 바로 시험을 보셔야 되느냐? 아니다. 뉴욕보드 승인을 받고 나서는 선생님들께서 언제든지 원할 때 시험을 보시면 되시는데, 단 그 시험을 보시기 위해서는 또 여기 뉴욕보드 승인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피어슨뷰라는 기관에다가 특정 이제 fee를 지불을 하고 이제 그 ATT라는 것을 받으셔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어떤 권한을 받으셔야 돼요. 그 권한을 받았을 때부터 원래 예전에는 3개월 줬었는데 이제 코비드 팬데믹 이 시기 막 지나가고 나면서 승인 기간이 조금 더 이제 시험을 보실 수 있는 그 권한 길이 자체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6개월 ATT를 주고 있고, 그 ATT는 6개월에서 연장이 더 이상 안 됩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한참 이제 그 ATT를 연장을 해줬던 이제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1년 반까지도 연장 받으셨던 분들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파악되는 그 정보로는 ATT 더 이상 연장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시험을 보실 때 이제 잘 어레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고, 그러고 나서 이제 ATT를 결제를 하시고 나서 ATT를 받으시고 나면 시험 접수를 하셔야 되잖아요. 시험 접수도 바로 어디서? 아까 그 시험장을 제공을 해주는 기관인 피어슨뷰에서 시험 접수를 하시면 되세요. 시험 접수를 하시고 나서 이제 그러면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이제 그 ATT를 받으신 기간 안에 시험을 보시겠죠. 자, 그러면은 시험을 보시고 나면 저희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이 합격을 했느냐 혹은 불합격했느냐, 이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합격을 하신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제 합격을 확인을 하시고 나서 이제 뉴욕주 간호사 면허를 수령을 하게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페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또 한 가지의 또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그 NCLEX 시험은 만약에 떨어지고 나서 이제 저희가 불합격을 하고 나면은 시험을 바로 다시 보실 수 있는 시험이 아니고요. 여기 제가 또 규정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싶은데, NCLEX 시험을 만약에 불합격을 하고 나시면 시험은 45일 동안 시험을 못 보십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제 2023년 4월에 시험 유형이 변경됐건데 그 전에 시험을 이제 예정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물론 다들 통과하시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다 합격하실 거라고 제가 자부하지만, 만약에 본인이 이제 조금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러 가게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불합격을 하고 나서도 이제 그 규정의 기간 이후에도 유형이 변경되지 않은 시험을 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타임 스케줄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하셔서 이제 우선 이까지가 시험이에요. 이까지가 이제 선생님들께서 NCLEX 시험을 보는 과정이고, 자, 그러면 이 불합격을 했을 때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와, 선생님, 그러면 저 여기서 시험 불합격했잖아요. 저 그러면은 지금 이때까지 했던 거 다시 다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아니고요. 자, 여기서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해서 NCLEX 시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시험에 불합격하시고 나면 다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3번부터예요. 3번 ATT 결제부터 다시 해주시면 되는 거고, 예전에 뭐 뉴욕보드 단독 접수를 다시 해서 폼을 다시 제출하고 폼 2, 3를 다시 제출하고, 이거는 더 이상 안 하셔도 되는 업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NCLEX 시험을 보셨는데 페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45일 동안 시험을 못 보시는 그런 기한이 생기고, 그리고 이 서류 업무들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3번 ATT 결제부터 다시 하셔가지고 ATT 결제하시고 그리고 시험 접수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NCLEX 면허를 이제 취득을 하신 상태에서 이제 정말 나는 뉴욕주에 있는 간호사로서 근무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CGFNS를 하시면 되세요. 자, 제가 오늘 과정 뉴욕보드 단독 접수라고 했고 이제 시험까지 치시기 위한 과정에서 제가 CGFNS 언급했나요? 안 했죠? 그러니까 뉴욕보드 단독 접수로 승인 받으시고 시험까지 보실 수가 있고 그 시험을 다 보신 상태에서 이제 면허를 취득을 하시고 나서 실제로 본인이 이제 미국을 가시고자 하실 때 비자를 만들어서 가시는데 그거를 이제 이 CGFNS라는 기관과 비자 스크린이라는 서비스를 이제 이용을 하시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조건을 다 갖추신 상태세요. 간호사이며 그리고 대한민국 혹은 뭐 기타 다른 간호학과에서 졸업을 하셔서 특정 뭐 일반 학사, 일반 간호학사 혹은 뭐 간호 전문학사를 가시고 계신 상태이시면서 그리고 간호사 면허도 가지고 있으시고 미국 면허도 가지고 있으신 상태이셔요. 그럼 이 한 가지가 뭐냐? 이 한 가지도 제가 저번에 찍었던 두 번째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바로 이 영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영어 점수를 선생님들께서 특정 점수를 취득을 하셔야지만이 이제 그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되세요. 단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라서 오늘은 조금 짧게 얘기를 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IELTS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IELTS 오버롤 6.5를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스피킹은 7.0이 넘으셔야 되고 그리고 토플은 또 토플만의 기준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IELTS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띄어는 드리고 IELTS 점수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점수를 취득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하셔야 되느냐는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은 좋지만 이제 만약에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은 우선 오버롤 6.5짜리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스피킹 7.0 이상이 있는 이 두 가지 성적표를 합산을 하셔서 제출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CGFNS와 특정 서류 업무들을 하시면서 이제 비자 스크린이라는 7번 단계를 진행을 하시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이 비자 스크린 과정을 끝내셨을 때 바로 이 뉴욕주 간호사로서 근무를 할 수 있는 비자를 받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제가 뉴욕보드 단독 접수를 진행을 했을 때 이제 어떠한 절차들을 거쳐서 서류를 이제 접수를 하실 거고 시험을 보게 되실 거고 이 CGFNS라는 기관은 더 이상 뉴욕보드 단독 접수에서는 뉴욕보드 쪽에 이제 뉴욕주 간호사 면허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필수다? 아니다. 이제 시험까지는 이제 더 이상 CGFNS는 아예 고려하지 마시고 뉴욕보드 단독 접수로 하셔요. 왜냐면 뉴욕보드 단독 접수를 하셨을 때 제가 파악되는 통계로는 우선 그 승인 받는 그 시간 자체가 조금 더 짧고요. 서류도 훨씬 더 간단해요. CGFNS 학교 서류랑 그냥 일반 그 뉴욕보드 단독 접수를 했을 때 학교 서류 이런 것만 보셔도 CGFNS의 양식이 훨씬 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CGFNS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CGFNS를 이제 하시게 되는 거는 언제부터? 실제로 NCLEX 시험을 보시고 미국 간호사 면허를 취득을 하셨을 때 미국을 가실 때 비자 스크리닝을 하실 때 그때 이용하시면 되시고 혹은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기관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자 스크린 이외에도 뭐 주를 이전을 하신다거나 혹은 주 이전을 하신다거나 뭐 기타 등등 뭐 이러한 이제 업무들을 하실 때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이 NCLEX 서류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제가 아직도 조금 영상을 찍는 게 좀 많이 어색하기 때문에 좀 조리 있게 설명이 됐는지도 확실히 조금 걱정은 되고 제가 좀 빠뜨린 것들도 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은 들지만 선생님들께서 다들 또 훌륭하시니까 잘 이해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항상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 같은 경우는 언제나 제 뭐 블로그 오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검색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칼답 가거든요. 그래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 서류 과정에 대해서 많이 이해가 만약에 안 되시는 경우에는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 예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보통 이제 CGFNS를 학원이라고 하고 뉴욕보드를 고등학교라고 하고요. NCLEX를 수능이라고 하고 그리고 피어스뮤를 수능 시험장이라고 보통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딱 예를 이제 보시고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우리가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학원만 다녀서는 수능을 못 보잖아요.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 이제 어떤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수료를 했거나 혹은 이제 뭐 검정고시를 보셔서 고등학교 졸업에 이제 하나는 그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께서 수능 시험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뉴욕주 이제 면허 시험을 보시기 위해서 이제 뉴욕주 면허 시험 즉 이제 N클래스 제가 수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능을 보기 위해서 이제 내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수능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학원이 아닌 고등학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욕 보드를 고등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모든 게 쉬워질 거고, 자, 그러면 저희가 수능을 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수능을 보통 예전에 뭐 기억을 살려보면은 보통 뭐 고등학교에 마련이 돼 있거나 뭐 이제 뭐 저희 지역에 있는 뭐 중학교나 이런 그 학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뭐 어디에 거주를 하고 있느냐 뭐에 따라서 이제 수능 시험장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 피어슨뷰는 이런 수능 시험장을 제공을 해주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 이제 조금 이제 뉴욕 보드로는 이제 내가 어떤 시험을 볼 수 있는 어떤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는 피어슨뷰라는 기관과 내가 시험을 보기 위한 시험장을 마련받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이 과정들이 더 이해가 되기 쉬우실 거예요. 자, 오늘 그럼 이렇게 제가 열심히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들께서 지금까지 많이 헷갈려 하셨고 그리고 좀 궁금해 하셨던 내용들을 추려서 영상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에 또 어떤 각을 잡고 영상을 촬영을 할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프라하심이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